모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겨우내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우고 생명을 싹트게 해서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혹시 과학계에도 이런 봄비 같은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이템 회의할 때마다 계속 나누는 게 이번 주도 코로나19 얘기를 해야 할까요? 또 코로나19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좀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네. 지금 아무래도 앞서서 뉴스살롱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온 세계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요거 말고는 이야기를 할 게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거의 모든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코로나19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는 좀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좀 감소 추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전 세계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감염이 좀 확산되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이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요게 오는 게 아닐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그런 얘기를 보내주세요. 이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시간에 치료제가 개발됐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아주 신나게 설명해 드리면, 백신이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지금 물론 모든 나라에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중증 환자의 치료가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기존 약물들을 활용해서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약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종 이상의 항바이러스제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약들을 골라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 약이 미국의 제약회사가 2013년부터 한 3년여에 걸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당시에 이 에볼라 치료제로 쓰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후속 연구를 하다가 메르스라든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의 이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에도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약을 치료제로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를 입증을 하려면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설명해 주셨는데, 요 약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약을 쓰진 않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것은 칼레트라라는 약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건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약이 두 가지 항바이러스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먹어도 두 가지 성분을 같이 먹는 효과가 있는데, 코로나19에도 이 약이 좀 효과가 있다,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경증 환자의 경우는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이 증상이 나타날 때 완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요. 네. 중증도 이상 환자한테도 이 약을 처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이 클로로퀸이라는 약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아비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들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아비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클로로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요. 이 아비간도 중국에서는 약으로 이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약들을 쭉 들어보면 에볼라나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것처럼 기존의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치료제가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이 다양할수록
좋은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신종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만큼 이 확실하게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된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기존 약물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환자 39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치료 효과와 약물의 어떤 안전성, 사람에게 투약했을 때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또 이 약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만든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도 또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를 포함을 해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 이탈리아 네.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데요. 네. 여기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한 3곳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 195명 정도, 200명 조금 안 되는 수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빠르면 5월 중에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한 지난 2월 초 정도부터 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4월 말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도 중간 결과 정도에서 어떤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아마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임상이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데 이게 국내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환자한테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효과가 나타나면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제 병원에서 쓸 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선은 기존 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이제 네. 지금 개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딱 맞는 그렇죠. 네, 그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또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네. 지금 이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15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한 5곳 정도는 예방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10개 기업에서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대부분 굉장히 초기 단계고요. 임상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인 곳은 없는 건가요? 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얼마 전에 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아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에 이 항체가 결합을 하면 이 바이러스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네. 건데 마찬가지로 실제 백신이나 치료제로 개발이 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항체를 찾아낸 것만으로는 희소식이지만 네. 요게 또 치료제나 백신으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사람한테 쓰려면은 좀 주의해야 하거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야 돼서 네. 이제 통과될 과정들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는 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요. 네.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까지 통과한 뒤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약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과정이 수년은 걸리는데 심지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연구를 시작하는 분석하는 단계거든요. 그만큼 관련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아주 국내를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백신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신종플루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네. 2009년 정도에 이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곧장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이 신종플루가 이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감염병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진행이 돼 왔었고, 그러니까 이 타미플루가 갑자기 그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제 기억에도 그 네.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네. 좀 지금 마스크 구하기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미 전부터 이걸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는 게 좀, 그렇죠. 네, 이번과는 다른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만큼 또 중요한 게 진단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런 네. 기사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이 진단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진단검사 누적 횟수가 한 2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에 5천 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검사 한도가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진단키트 덕분인데 네. 국내에서 이 진단키트 기술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쓰인 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검사 시간이 아주 크게 줄어든 거예요. 이 기존 방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보통 우리가 검체라고 하죠. 이 콧물이나 뭐 가래 이런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과 이 비슷한 것이 있는지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마저 여의치가 않으면 바이러스를 직접 배양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보통은 24시간 이상 걸리고요. 길게는 이 검사 하나를 하는데 일주일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새로 도입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 검체에다가 시약을 묻히기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면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네. 정확도도 거의 뭐 99% 정도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또 뭐 최근에는 이 시간을 더 단축을 해서 국내 한 기업에서 이 검사를 1시간 4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진단 키트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 국내 진단 기술 덕분에 확진자를 가려내는데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네. 그만큼 이제 뭐 확진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든 이제 확인이 빨리빨리 되면은 이제 동선을 파악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격리하는 걸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건 거잖아요. 네, 위급한 환자도 바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뭐 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좀 수출해달라 네. 뭐 이런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해외에서 주목하고 이 벤치마킹까지 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아, 네. 네,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었죠. 이 검사 대상자가 차에 탄 상태로 바로 검체를 채취를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이 접수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진료 단계로 넘어가면 의료진이 이 발열과 호흡기 상태를 체크를 하고요. 수납을 거쳐서 이제 검체 채취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든 검사 과정이 한 10분 정도면 완료가 되는 거죠. 좀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뭐 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라던가 아니면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네.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뭐 수출을 요청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진단 기술이 일단은 뒤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개발됐고 더 선진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나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진단과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지 예방이 않을까. 중요하죠. 네. 네. 뭐 지금 마스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손 씻기라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디든 수시로 손을 좀 씻어주시고 안전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그냥 치료제 이름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운 말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네.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래서 이런 약들을 쓰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843) 청취자님 신청곡 김현철의 동네 띄워드립니다.